막장 판사 1.7% 바늘구멍으로 이재명을 통과시켰다. 막장 판사가 통과시킨 겁니다. 일단 뭐 상황을 다 아시니까 이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내렸는지.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오늘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죠. 서울고법 형사 6-2부 나중에 이 판사들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에 대해 이 공소 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르지 못해서 범죄 사실 증명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 자, 법은 잘 모르지만은 말을 막 끼워 맞춘 겁니다. 이것저것 끼워 맞춰가지고 어떻게 하든 좀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국민을 지금 속이는, 현혹시키는 그런 판결문입니다.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완벽해야지 대가 된다. 합리적 의심도 조차도 안 들어야 된다. 뭐 1심하고 2심하고 저 다른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다 놔두고 가장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것은 정말 이재명 봐주기 이 막가파식 판결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게 백현동입니다. 백현동 협박 발언.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이건 무죄가 나올 수 없다. 제가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법조인들은 물론이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자, 옹벽 아파트, 백현동 옹벽 아파트 4단계 용도 상향이 됐는데 이재명은 그게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 앞 협박 때문이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대선할 때. 그런데 실제로는 브로커 그 이재명 형님이라고 부르는 인섭이 형 김인섭 씨가 브로커 역할을 해서 그 업자에게 75억 원 받아먹고 그 정진상을 통해서 인허가 장사를 했죠. 인허가 장사하면 그 인허가 장사에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건 이재명이죠. 그런데 그래서 김인섭이 브로커 장사했다고 인허가 장사했다고 다른 재판에서 같은 내용인데 다른 재판 김인섭 재판이죠. 거기서 징역 5년을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허가 장사한 게 아니고 박근혜 국토부 앞 협박 때문이라고 이야기한 이재명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현혹을 했냐면은 우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해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아니, 자기가 협박받았다고 협박받지도 않았는데 협박받았다고 했는데 그게 의견 표명입니까? 그러면 의견 표명 형식을 빌면은 선거 때 나가서 야, 이거 내 의견인데 하면서 막 거짓말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도 대통령 선거 나서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그 전에 재판 거래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의혹이 터졌을 때 권순일이 그때 이재명에게 무죄 취지 파기 한송을 시켜주면서 그 재판 거래 내용도 잠시 설명을 드리죠. 그러면서 무슨 뭐 소극적 거짓말, 적극적 거짓말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로 국민을 속였는데 현혹시켰는데 또 똑같은 겁니다. 의견 표명이 해당한다.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 그때 권순일이 재판 거래 때 그런 개발한 논리가 이것을 또 약간 비틀어 가지고 또 이 재판부가 써먹었다는 말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막장 판사가 지금 말장난을 하는 이런 상황인데 제가 이 판사들의 성향을 가지고 좀 의구심이 있었을 때 뭐 우리법 연구 출신도 그 안에 있고 또 뭐 특정 지역 호남 출신 2사람이 있고 호남 오면 민주당 텃밭이니까는 좌쪽에 그 편향된 사람들이 많이 살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서종욱 변호사도 법대로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애써서 그렇지 않을 것이다. 법관이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판결을 하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전에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지기현 부장판사도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했고 이 사건의 1심 재판부 부장이었던 한성진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지만은 이것은 워낙 딱 떨어지니까는 어쩔 수 없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했으니까 2심에서 이렇게 자편향이 의심되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도 들어가 있고 하지만 합의부에 그렇게 큰 걱정 안 해도 될 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순정한 거죠. 제가 순진한 거죠. 좌파 정치 판사, 좌파 정치 판사 계보를 그대로 이어나가는 이 재판부가 오늘 1.7% 바늘구멍으로 이재명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1.7%는 제가 어제 드린 말씀이죠. 바로 그겁니다. 지난 3년 동안 1심에서 그러니까 이재명처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이재명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죠.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35,099명인데 그중에서 무죄가 된 사람은 585명에 불과해서 불과 1.7%만 징역형 집행유예에서 무죄가 된다. 이제 모든 형사사건에서. 그런데 그러니까 그 1.7% 안에 이재명이 들어간 거죠. 밀어넣은 거죠. 좌파 정치 판사들이. 그런데 이걸 억지로 밀어넣은 겁니다. 다른 이 아마 징역형 집행유예는 어떤 뭐 정말 잡범들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뭐 절도범도 있고 그 안에 막 있을 텐데 선거법이면은 이 여론을 왜곡하고 조작한 거죠. 민주주의를 근간을 흔든 거죠. 특히 대선입니다. 대선. 이재명은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대통령 선거 때 국민을 상대로 해서 속임수,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는 이재명의 어떤 겁박, 법원에 대한 겁박도 통했다고 봅니다. 겁박. 그리고 겁박과 회유. 죄송합니다. 이재명이 이 2심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대해서 막 회유를 했죠. 법을 고쳐가지고 법원의 수건 사업이 이 법관들의 임용 기준을 낮춰주는 거였는데 그 대폭 낮춰주는 그전에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민주당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 법원의 수건 사업인 이 판사들 임용 기준을 확 낮춰줬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판사들은 기존에 있던 판사들은 좋아하죠. 일을 나눠서 할 수 있으니까 자기 밑에 판사들이 막 들어오니까 그걸 그전에는 반대하다가 2심 재판 앞두고 서둘러 해줬습니다. 회유책이죠. 회유책. 그리고 법원의 예산을 막 대폭 올려줬죠. 검찰 거 다 깎고 법원은 쓰고 싶은 대로 써 막 줬죠. 좀 회유를 막 한 겁니다. 그리고 무슨 뭐 법 왜곡죄를 만들면서 처음에 판사들을 뭐 징계하기 위해서 만든다. 뭐 판결을 잘못하면은 뭐 처벌한다. 법 왜곡죄 했는데 거기서 판사들 다 빼고 검사하고 이 수사기관만 집어넣고 어쨌든 이 판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했는데 자 그것은 회유죠. 회유. 이 회유도 좀 먹힌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 고법의 부장 판사들입니다. 세 사람 다 부장 판사들이면은 이 법원에서 고참들이죠. 고참들이니까는 뭐 법원에서 자기들 이 밥그릇 챙기는데 공동 운명체를 느꼈을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이 법원 회유도 이제 그렇게 먹히라고 이재명이 한 거죠. 실제로 먹히라고 자기들 다수당을 이용해서 법을 막 뜯어 고쳐가지고 이 법관들 환심 사기. 그것도 이번에 저는 먹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특징이 회유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협박도 같이 합니다. 협박도 같이 합니다. 그때 판사들 자기 이제 신복들 시켜가지고 판사도 탄핵할 수 있다. 검사들은 지금 줄줄이 탄핵했는데 판사는 한 사람도 탄핵 안 했죠. 이거는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이 나에게 잘못된 판결 내려봐. 검사들 당하는 거 봤지? 직무정지 당하잖아. 직무정지 당하면은 자기 이력에 빨간 줄 남고 판사도 전부 다 그렇게 만들 거야. 그 겁박을 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 당근 주고 여기서는 막 채찍을 쳤죠. 이재명의 판사 협박을 보니까 제가 또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그때 유창훈에게 본인이 구속영장이 선고가 됐고 두 번째 구속영장이 선고가 됐고
체포동의안이 그때 비명계 이탈로 통과가 돼서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갔죠. 유창훈한테 실질심사로 받았는데 그때 유창훈에게 일종의 급박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사정을 하죠. 이재명의 특기가 한쪽으로 사정을 하고 한쪽으로는 은근히 협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판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유창훈에게도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면은 수십 년을 썩을 텐데 그러면은 내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은 변호사들 자주 만나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러니 내가 방어권을 좀 행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자기보다 새까맣게 젊은 판사에게 업소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협박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나라의 문을, 우리나라 앞으로 장래의 문을 왼쪽 문을 열 것인지 오른쪽 문을 열 것인지 판사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장실질심사 하면서 판사 앞에서. 좌파냐 우파냐 당신 선택해. 난 좌파야. 왼쪽 문 열고 나가야 돼. 만약에 당신이 나를 잡아놓으면 당신은 우파야. 그 이야기죠. 그때도 그런 해유와 협박을 해서 먹힌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급박을 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이재명이 이번에 급박을 한 거. 이런 분석들을 지금 언론에서 아직 하지 않고 있는데 저는 이거 계속 추적을 해왔기 때문에 협박도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이번에 만약에 이재명이 유죄, 그러니까 피선거금 100만 원 이상 벌금만 형만 받았어도 이재명이 모든 게 날아갈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망하죠.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되면은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됩니다. 민주당이. 자, 434억 원. 이재명 때문에 토해내게 되는 거죠. 이재명이 대선 때 우리 세금입니다. 이 434억 원 우리 세금입니다. 434억 원을 대선 때 썼다고 해서 국회에서 보전받았는데 선거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다 토해내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 지금 재산이 동산이 그러니까 유동성 자산이 한 400억 대고 건물이 한 400억 되는데 반토막 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천막장사 치고 있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 뭐 탄핵을 주장을 하면서 그냥 장사 팔면 천막장사에서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434억 원에 대해서 이재명이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논란에 불이 붙으면은 일반 당원들까지 그런 게 있었구나. 자, 그러면 이재명이 일단 물러나야지. 어떻게 정치적 해결책이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재명이 처음으로 이번 선고를 앞두고 판결을 앞두고 처음으로 434억 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디다가 꺼냈느냐? 법원에다가, 자기 재판부에다가. 이재명이 그 선거법 1심 때도 재판부에 추가 그러니까 선처를 바라는 진술서, 저 좀 선처해 주십시오. 업수하는 거죠. 선처를 바라는 진술서를 1심 법원에도 쓰지 않았는데 2심 법원에서 30쪽짜리의 선처 진술서를 썼습니다. 이재명이 직접 저 좀 봐주세요. 그런데 그냥 봐주세요가 아니고 그 안에 또 협박도 집어넣는 겁니다. 뭐냐? 434억 원입니다. 처음 거론을 했는데 법원에다 대고합니다. 무슨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원에 이제 선처 진술서에서 무슨 뭐 이제 검찰을 무조건 욕하죠. 검찰의 뭐 기획된 수사, 정치 수사에 의해서 이렇게 기소가 됐는데 제1야당이 이 434억 원의 채무를 감당할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이제 채무가 되는 것이죠. 그 국가에 돌려줘야 되니까는 국가에 대한 채무죠. 그런데 제1야당이 채무를 감당할 434억 원을 감당할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민주주의가 훼손이 된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훼손이 된다. 조금 전에 유창훈에게 왼쪽 문 열 것인지 오른쪽 문 열 것인지 선택해 협박한 거. 당신 판사들 나에게 유죄 선고 때리면은 우리 434억 원 때문에 우리 제1야당 활동을 못해. 망하는 거야. 알거지 되면은 이 좌파가 없어지는 거야. 그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훼손돼. 이런 식의 급박이죠, 이건.
선처 진술서라고 하면서 그 안에 이 급박하는 내용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그런 시도를 했고, 결국 그래서 오늘 이 거의 막장 판결이 나왔는데, 자, 일단 막장 판결을 내린 법관들이 나중에 역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죠. 법과 양심에 의해서 선고한 게 아니고 눈치 보고, 또 아니면은 또 무슨 뭐 예산 올려주고 법원의 수건사업 들어줬다고 이렇게 누가 봐도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람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논리로 인허가 장사는 했다 안 했다 이것은 판단도 하지 않고, 어쨌든 뭐 거짓말을 한 것이 이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 그때 건손일 때 그러면 소극적 거짓말은 선거 때 막 해도 되느냐? 그럼 조롱을 받았는데, 이제 앞으로 그러면 내 의견을 표명한다고 하면서 막 거짓말하면 되겠네? 이 판사들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만은 그것을 또 뒤에서 회유하고 협박을 한 이재명의 이런 행동도 다시 따져봐야 될 부분입니다.